동아프리카 지역에 1000개의 학교와 교회를 세운 유니온 비전 미션이 설립 10년을 기념하고 앞으로 세워질 3000개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돕기에 나섭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구티비 선교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후원 감사 예배를 갖고 구티비 천사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750만 재외 동포를 위한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나 음식 등이 전 세계인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 한인사회도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유니온 비전 미션이 설립 10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는 선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동아프리카 지역의 다음 세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현지 목회자 양성에도 힘써왔는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선교 대회에선 향후 3000개 교회, 300개 학교 설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립 10주년을 맞는 유니온 비전 미션이 제2회 선교대회를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서울 금란교회와 부산 포도원교회에서 각각 개최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지난 10년간 우간다를 중심으로 동아프리카 지역에 1000여 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했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제대로 된 신학교육으로 세워 아프리카 복음화에 전력하고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다음 세대를 학교를 세움으로써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고나무 밑에서 50명, 70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우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30개 교회를 건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지난 2004년 부산 비전교회 김진현 선교사 가정이 N국에 파송되며 시작됐습니다. 김 선교사는 이후 우간다로 선교지를 옮겨 2010년 우간다 비전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것이 동아프리카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사역을 통해 교회와 학교 1000곳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건축에 후원으로 참여한 국내외 교회와 기관, 기업 등은 200곳이 넘고 수백 명의 개인 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향후 10년의 사역, 3,300 비전을 통해 3,000명의 목회자를 훈련하고 3,000개의 교회 건축, 300개 미션 스쿨 건립을 목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니온 비전 미션은 1000교회당 학교 건축을 달성하고 제2기를 맞이하여 향후 5년 내에 신학대학, 교육대학을 설립하고 동아프리카와 아프리카 54개 나라의 목회자와 교사와 선교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아프리카 선교센터를 완성하고 아프리카 선교의 요람이 되게 한다. 현지 교회 건축에는 수용 인원에 따라 $10,000에서 $20,000의 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로 선교와 교회 사역은 위축됐지만 아프리카의 교육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의 선교는 순항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에도 현장 목회 지원에 힘쓰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새롭게 마련된 총회 정책 등을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제44회기 첫 실행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자립교회 지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실행위에선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위임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해 목회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현장 목회를 발빠르게 지원해왔습니다. 총회는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현장 목회자들을 돕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2개월간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들의 사회복지 사역 지원을 위해 멘토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분야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교회 멘토로 연결해줘 실질적인 정보와 도움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교회에 대한 실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백석총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 성령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의지하여 앞으로도 나가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들어 쓰시고 참다운 부흥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백석총회는 새로운 회기, 목회와 복지, 선교 지원 등 중점 사역을 펼치고 뜨거운 기도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10월 천사 후원의 달을 맞아 구티비에 직접 방문해 후원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장로회총연합회도 금식 기도회를 통해 마련한 헌금을 구티비에 전달하며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원 감사 예배 현장을 한예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와 구티비가 26일 구티비 대회의실에서 선교 스튜디오 마련을 위한 후원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장총연 박정호 증경회장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만을 전하는 두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원 감사 예배에서는 한장총연이 지난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온 릴레이 금식기도회의 헌금을 구티비에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한장총연 진상화 대표회장은 금식기도회 참석자들이 한 끼를 금식하며 코로나19 종식, 예배 회복, 차별금지법 제정 철회 등을 위해 기도했던 마음을 구티비에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선교센터를 이 시기에 정말 설립한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금식기도한 이 헌금을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구티비를 방문해갖고 이 전달식을 가지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구티비는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왔다며 앞으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장로회총연합회는 17개 교단 소속 장로들의 연합단체로 누적 25만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주최하는 제9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25일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는 전 세계 193개국에 흩어진 750만여 명의 한인 재외동포들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본토를 떠나 타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선교적으로 이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선교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회에선 주제 강의, 힐링 콘서트 등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헌신하고 파송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서울 노원구 빛가온교회가 오는 31일 주일부터 2주간 201 특별한 만남이 있는 섬김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실패의 저자 빛가온교회 서귀런 목사와 김윤희 횃불 트리니티 총장, 찬양사역자 최인영 목사가 참여하는 북콘서트와 브라이언 박 목사의 섬김축제로 나누어서 열리게 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기관 굿네이버스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영상인 꽃집 더 좋은 이웃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 NGO 최초로 시도하는 휴먼 예능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김현주 씨가 재능 기부로 진행을 맡았고 다양한 강사진들의 봉사활동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나 김치 등이 전 세계인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뉴욕에서 한인회 주관으로 코리안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돼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구티비 뉴욕지사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맨하탄 유니온 스퀘어에서는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인사회와 미 주류사회 지도자,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그 김치를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는 그런 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의 날을 11월 22일로 뉴욕에서 선포하는 그런 그 선포 정도 오늘 받았고 이 뉴욕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반만년 되는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따라서 이 뉴욕시 시민들이 그만큼 더 한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또 시각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행사에는 총 40여 개의 홍보 부스가 설치돼 풍성한 한식 먹거리와 볼거리, 신나는 체험거리 등 한국 문화의 맛과 멋의 진수를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 주류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K푸드의 열풍 속에서 갈비, 파전, 불고기 등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뉴욕지사의 김치 체험 홍보 부스가 마련돼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제2회 뉴욕 한인회장배 씨름왕 쟁탈전, 최진숙 명창의 판소리를 비롯해 사물놀이 등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K-팝 공연, 태권도 시범 등의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 아시안 증오범죄 근절 캠페인을 비롯해 동해 독도 홍보, 500인분 비빔밥 퍼포먼스, 궁중 의상 체험,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게임 즐기기, 코로나19 무료 검사, 한국 상품 홍보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습니다. It's been really nice. Yeah, I love the dancing and all the fight clubs there. It's very nice. I really like the food here. I think it's amazing that we have like the opportunity to try different things and see different forms of art. So yeah, the dumplings and I really like the ramen too. 올해 코리안 페스티벌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퍼레이드는 생략됐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인 사회의 역량을 드높이는 축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2021 코리안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돼 있던 한국 동포 사회와 타인종 모두가 한자리에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었으며 또 한식과 또 우수한 한국 문화를 미주류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별세했습니다.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으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북방 외교의 성과를 냈습니다. 퇴임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 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89세인 노 전 대통령은 천식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또 100명 미만의 행사는 조건 없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면 백신 패스가 적용됩니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되며 3단계에서는 시설 운영과 행사, 사적 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고발한 고 김학순 할머니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김할머니가 1997년 세상을 떠난 지 24년 만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5일자 지면에서 부고면의 절반을 할애해 간과된 여성들 시리즈의 일환으로 김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의 의미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김학순 할머니의 강력한 설명은 일본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수십 년간 부인해오던 역사에 생생한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놨습니다. 26일 열린 물가대책 관련 협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 내려갑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 즉각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합동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길거리가 양들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난해에는 개최하지 못한 스페인 전통 이동 방목 축제가 2년 만에 다시 대중을 만난 겁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모습을 구현한 이 축제는 1994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스페인 전통 축제입니다. 이번 양모리 축제엔 수도 마드리드에 1000마리의 양떼가 도심을 메우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인 나이지리아가 디지털 화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 디지털 화폐인 이 나이라를 출범시켰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디지털 화폐 도입 행사에서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를 시민에게 소개하는 국가가 됐다며 새 가상화폐가 국가 간 교역, 공식경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뭄과 산불이 핥히고 지나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번엔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거리는 물에 잠기고 38만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폭풍우는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었던 지역에 집중돼 산사태 위험까지 커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앞으로 폭우가 더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보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와 단전 등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남미 지역에서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브라질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타이푸 수력 발전소의 올해 전력 생산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매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타이푸 수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5,280만 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5% 적습니다. 지난해 발전량 또한 이타이푸 수력 발전소가 가동된 1984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전력난도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의 경우 비가 조금 지날 수 있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가량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외투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21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제주는 21도, 창원과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해외 선교 사역이 많이 위축돼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진행된 아프리카의 교회와 학교를 세우는 선교대회 소식이 가뭄의 단비같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TV 미디어 선교기금 마련에 새롭게 동참해 주신 분들입니다. 광산교회, 든든한교회, 세광중앙교회, 신반포교회,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 왕성교회, 충정교회, 평택성원교회, 화현교회, 회화교회, 강윤선회 28분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